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며 제가 20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책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책을 보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하고 참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책을 출판했지만 오타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짧은 순간에 많은 작업을 해야만 되다 보니까 오타도 있고 또 담아야 되는 내용에 비해서 페이지 수가 또 부족하다 보니까 축약을 또 많이 했습니다. 또 영어 번역도 축약을 많이 했고 그렇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요거로 우리가 서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의미가 깊어요. 이 기쁜 순간을 함께 하면서 오늘은 또 어떤 인류에 남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사법 체계에는 우리 고유의 지식이 없었습니다. 일본을 통해 성문화된 독일법을 받아들였고 일본이 독일하고 지금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이제 서로 이렇게 잘 통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근대화를 빨리 시작하면서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법률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본이 2차 대전 전범이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독일이 또 법률에 있어서는 많이 발달을 했는데 그 독일법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이제 법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살짝 시작할 때 이러한 부분에 뭐 판대텐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이 독일법을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독일이 먼저 법률 체계가 발전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일본이 받아들였고 그 일본의 법률을 체계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주민등록 초본 제도도 일본의 제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문서들이 일본 문서들하고 많이 이제 체계적으로 흡사합니다. 등기 제도도 마찬가지고 법률 체계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그 사회의 조직적인 체계를 빌려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외국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컨대 삼권 분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문법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 조직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조직적인 사회적인 기틀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양의 이러한 체계를 받아들인 것이 사실은 뭐 물건 하나를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도움이 된 것보다 훨씬 이게 큰 거예요. 국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야지 됩니다. 예컨대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에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가 희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물자를 그 무기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까? 죽음을 불사해서 한국을 살려냈는데 그런데 요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것만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문화적 체계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고 그러한 문화적 체계 속에는 우리가 유엔을 비롯한 미국의 문화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독일법을 받아들였고 독일법 체계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인류 전체의 모든 서양의 문화를 다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지금 서양과 인류의 엄청난 에너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직적인 어떤 관리, 또 능률적인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답습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서양의 에너지를 우리가 신세를 진 겁니다. 네, 에너지를 먹은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인 독일의 역량까지도 그러한 역량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사용을 했다라는 것은 독일도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주었고,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일본도 결국은 우리나라를 한일합방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많이 핍박을 했지만 또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혜택을 받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전 인류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때는 우리나라를 핍박을 했고 또 어떤 때는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주었고, 이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이렇게 상존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아셔야지 돼요. 어떤 때는 도움이 됐고 어떤 때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한국을 핍박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 알아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단편적인 부분에 우리가 좀 꽂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매여 있게 돼서 우리 인생이 손실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고 또 남아있는 시간이 길지도 않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에 우리가 묶여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 순간에 어느 한 부분에 딱 멈춰져서 더 이상 전진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우리가 손해예요. 다른 사람이 손실이 아니고 우리가 손실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승이 저의 상승이고,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돼야지 돼요. 잘 상승하는 우리 그쪽으로 가야지. 저도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한 나라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잘 돼야지 우리가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체계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원리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과연 과거에 우리가 묶였던 부분이 무엇인가, 그거를 한 번씩 체킹을 하면 참 좋습니다.